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빅스텝 결정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제어해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고환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 땅을 밟은 지 12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존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빅스텝 배경으로는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파른 물가 오름세가 꼽힙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같은 달보다 6%나 뛰었습니다.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대응 통화 정책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빨라지며 보험사들은 건전성에도 적색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보험사들의 대체 투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이어 올해 금리를 3%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보험사들의 대출 채권에도 영향을 주고 부실 채권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동반하면 고위험 자산인 대체 투자 부실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대체 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 주식과 채권이 아닌 부동산, 원자재, 선박금융,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가 높으면 그 부동산 가격도 좀 빠지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통한 어떤 그 수익 창출이 아닌 자산에다 투자를 하면 부실 염려가 있는 거죠.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대체 투자 규모는 195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생명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비중의 62%에 달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해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렸는데 이 분야의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 최고 경영자와 만남에서 대체 투자 부실을 말하며 해외 대체 투자를 꼭 집어 지목하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신용평가는 하반기 산업별 전망 보고서에서 생보업계가 글로벌 경기 불황에서 건전성 관리 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하느니 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하게 드러낸 만큼 보험사들도 대체 투자 비중 축소 등 포트폴리오 수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자, 이번엔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라 이렇다 할 동요는 없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0.47% 상승한 2328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65% 오른 763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의 빅스텝 단행에 대한 증시 타격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우려는 선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시장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며 불확실성 해소에 화답했습니다. 금리를 미국 따라 올리지 않으면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50bp 최근에 금리 인상도 이미 시장이 워낙 또 이미 그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반영을 많이 했었고 예상 외로 나온 결과들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조금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불을 지핀 강달러 기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빅스텝 단행의 한미 금리 역전 우려가 일단 진정된 겁니다. 전일 1316원까지 치솟은 환율은 5원 20전 내린 1307원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95억 원, 코스닥에선 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6월 CPI로 쏠립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8.8% 수준인데 만약 CPI가 9%를 넘게 되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부동산일 겁니다. 대출을 낀 거래가 대부분인 탓인데요.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며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오르던 기준금리가 6번의 인상을 거쳐 2.25%로 1년 만에 1.7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는 한 번에 0.5%를 올리는 빅스텝까지 단행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건 1년 가까이 됐지만 인상 속도가 무섭게 가팔라진 겁니다. 대부분의 거래에 대출이 끼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선 이자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는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깊은 거래관망, 저조한 주택 거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진 시장은 지금까지 오른 금리 수준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인데 거래, 가격, 분양 등 주택시장 지표들은 이미 금리 인상 발걸음에 짓눌린 모습입니다. 지난 5월까지 전국 총 주택 거래량은 46만 4,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수준이며 영끌 세대의 대표 주자인 20대에서 30대 주택 매입 비율은 25.03%로 작년보다 2.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열기를 대변하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은 6월 말 기준 11.1대 1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8.2대 1보다 주춤한 모습이며 같은 시기 서울의 경우 124.7대 1에서 29.6대 1로 4분의 1 토막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월세 이율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택시장에서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에 이어서 이달에 기준금리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실제로 단행을 했습니다.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여부도 예고를 한 건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기준금리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0.25%포인트씩만 우리나라는 계속 올려왔거든요. 지금 2배 정도를 올렸어요. 0.5%포인트 올린 건데 사상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빅스텝 단행은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화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번에 50bp 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 총재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물가 상승세부터 잡겠다는 겁니다.
먼저 물가를 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5번 인상됐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자 빅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 가까이 치솟으며 향후 물가 상승 압박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연준이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단숨에 우리 기준 금리와 같아졌습니다. 미국은 이달 28일에도 또 한 번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돼 한은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28일에 미국도 FOMC라는 것을 통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면 결국에 또다시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기준금리가 같았다가 오늘 빅스텝 단행으로 한국이 0.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연준이 28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바로 역전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높은 수익률을 쫓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해야 해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며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총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금리 역전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50bp에서 90bp 정도 사이를 갔었고 맥시멈은 100bp를 넘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금리 격차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시장의 영향 그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리 역전을 허용하더라도 큰 폭으로 장기간 벌어지게 둘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과 이후에 열릴 금통위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경기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은의 또 다른 고민은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요. 예. 물가와 환율 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채권 경기도 나빠져 소비 등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4조 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비 위축과 경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는 맞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있고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데다가 지금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가계 쪽에서는 이제 부채 부담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소비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또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빅스텝이 올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을 0.5%포인트가량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또 높아진 거죠. 계속 높은 상황이었고요. 물가가 여기서 또 오르게 되면 또다시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빅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한은은 먼저 8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빅스텝으로 오른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하단에 가까워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중립금리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은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물가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은은 연내 한 번 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총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되거나 이와 달리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예,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넘어가며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도 상당하지만 또 일부 투자자들은 고환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진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6원을 넘어서며 13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높아지는 환율 속 증시 불안감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고환율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환율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업종이 고환율 수혜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침체된 글로벌 증시 속 고환율 수혜주마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업종인 대한해운과 HMM은 한 달 사이 각각 25%, 19.86% 하락했고 자동차 업종인 현대차와 기아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출업 수요 불안감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 악화가 고환율 수혜를 압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요가 제대로 잘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랐을 때 저희가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금리 상승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환율이라고 하는 이런 효과보다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해외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해상 운임 하락의 증권가에선 해운주들의 목표가를 연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8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연초 대비 18.9%, 발틱 운임 지수는 9.5% 각각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부분 봉쇄와 경기 침체 이슈에 따른 소비 하락이 해운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달부터 패너션을 제외한 대한해운, HMM, KSS 해운 등 해운주들의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BDI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중국의 부분 봉쇄 영향으로 철강 제품 재고량이 늘어나 컨테이너 해운업에 대한 업종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는 입장입니다. 발전 플랜트 서비스 기업 수산인더스트리가 오는 8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AI, 빅데이터 등 전력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 제2의 도약에 나선다는 포부인데요. 특히 정비 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 발전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게 되고 해외에선 필리핀 발전소 민영화 등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회사 수산 ENS가 SMR의 핵심 설비 MMIS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봉섭 수산인더스트리 대표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시장은 약 6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MR 개발과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소수 국가로 한정돼 있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관련 투자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최고 발전 플랜트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산인더스트리의 공모 주식은 총 571만 5천 주로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3만 5천 원부터 4만 3,100원 사이입니다. 오는 14일부터 15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게 되고 20일부터 21일 이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25살이 된 NC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가 요즘 트렌드를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리니지와 아저씨의 합성어죠. 린저씨란 용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열풍을 일으켰는데 최근엔 야구하느라 게임 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유저들이 던전에 모여 몬스터를 공격합니다.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리니지는 NC소프트 대표 게임으로 캐릭터를 키우고 다른 유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IMF 때인 1998년, 리니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PC방을 배회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모았습니다. 서비스 1년 만에 동시 접속자 1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지난 12일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리니지 M이 1위, 리니지 W가 3위, 리니지 2M이 5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순위권과 다르게 인기 순위를 보면 10위권 안에 리니지 IP 모바일 게임은 단 한 개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금이 필요한 게임이다 보니 돈을 쓰는 유저들은 많지만 그만큼 인기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NC소프트는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됐으며 과금을 유도하는 인게임 콘텐츠들에 대한 비판과 불매 운동을 야기한 확률형 아이템 논란까지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리니지 W 출시 이후에 심리력이 지금 계속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게임들은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이제 연말에 있는 그 게임들 출시되는 게임들이 매출이 잘 나와야 좀 시초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일부에서는 NC소프트가 게임사 중 유일하게 프로 야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구단 운영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야구단 운영은 보통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지만 게임 회사인 NC소프트는 브랜드 가치 상승보다는 게임 유저 확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으로 야구보다 게임에 집중해라라는 목소리가 투자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린저씨라 불리는 리니지의 주요 유저들은 대부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생들로 연령층이 높고 좁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NC소프트는 신작을 통해 변화를 꾀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에 신작 TL을 공개해 새로운 IP 게임으로 유저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MMORPG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게임으로 연령층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MMORPG뿐만 아니라 슈팅, 전략, 그리고 인터랙티브 무비까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PC와 콘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게임 개발 과정을 초기부터 이용자에게 공개해 시장과 이용자의 의견을 게임에 반영하는 오픈형 아이덴티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작 공개와 더불어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NC소프트가 성공적인 비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 땅으로 이민 간 지도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후손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가 하와이 현지를 찾았습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안에 여러 비석들이 보입니다. 비석 위에는 영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명백한 한국인의 무덤입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내 커피 농장에 놓여진 정씨 할아버지의 비석. 정씨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지난해 12월 한 하와이 대학교 교수가 쓴 한국 역사책에서 할아버지 묘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현지를 찾아 할아버지 무덤을 확인했고 돌아가신 지 70년 만에 생전에 마주하지 못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처럼 커피 농장 내 방치되고 있는 한인 1세대 묘비를 보면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했던 당시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한인 이민 1세대들이 하와이 땅을 처음 밟은 건 1903년 1월.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미국의 요청과 고종의 허가로 1900년대 초반 7,500여 명의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굶주림을 피해 낯선 땅으로 왔지만 대부분이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하루 69센트에서 70센트가량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초기 이민자들은 하와이 곳곳에 학교를 설립해 국어 교육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여러 단체를 설립해 한국 문화를 알렸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하와이에 오신 한인 이민들은 빨리 적응하고 또 그 직접적인 계약의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야로 업종도 바꾸고 이제 사회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대가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빠르게 마련한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 우리 이민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